유전자. 유전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예. 형질을 발현시키는 단위래.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 형질 발현 단위? 형질은 특징이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특징. 뭐 쌍꺼풀, 윗꺼풀 이런 눈꺼풀 특징. 네. 머리가 곱슬, 직모 또는 피부가 까맣고 하얗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나타나게 하는 단위를 유전자라고 부른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염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1학년 때 배웠지? 아데닌, 티민, 고아닌, 사이토신 요 네 종류를 어떤 종류를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대. 예를 들어서 자, 눈꺼풀 유전자는 자, 형질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쌍꺼풀, 하나는 외꺼풀. 쌍꺼풀은 염기 배열 순서가 AT, GC, AT, GC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쌍꺼풀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염기 배열 순서가 AAT, GG, CC 이게 지금 배열 순서가 달랐지? 그럼 이럴 경우에는 외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쌍꺼풀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이냐 외꺼풀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이냐 서로 다른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러한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ATGC 이 염기가 어디 위에 있냐면 DNA 위에 있는 거야. DNA는 이중 나선 구조다. 여기도 일부러 푼 거야. 염기들이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 근데 그 짝이 A가 오면 반드시 반대는 T야. G가 오면 C. 요건 순서 결합 2개, 요건 순서 결합 3개. 이런 걸 무슨 결합? 상상결합. 그렇지, 상호적 결합이라고 불러. 근데 원에서는 이 단어는 안 나와. 이건 2에서 나오는 단어. 상호적 결합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눈꺼풀 유전자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눈꺼풀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조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DNA상의 구간들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개념이 큰 거야? DNA 개념이 큰 거지. 오케이? DNA를 뭘 갖고 만드니? 기본 단위 단백질. 땡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니? 인산 하나에 오탄당 하나에 염기 하나가 1대 1대1 저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쫙 붙어서 만들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DNA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RNA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DNA에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래.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 유전 정보는 뭐게? 유전 정보 뭐야? 뭘 저장하는 거야? 유전 정보 뭐냐니까? 유전자. 단백질 설계도. 유전 정보는 단백질 설계도야. 그럼 그 설계도를 어디에다 저장하는 거라고? DNA에다 저장하는 거고. 그 저장된 물질을 어디다 갖고 있는 거야? 혈관에다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단백질 설계도가 유전 정보를 말하는 거야. RNA는 그것을 리보솜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장의 역할은 DNA가 하는 거고 DNA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8개를 2바퀴 반 감싸고 지나간데 얘랑 얘랑 이렇게 갖고 결합된 이 구조물 유클레오스. 유클레오솜이라고 불러. 유클레오타이드, 유클레오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기본 단위야.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후 얘네들이 응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통 코일 모양으로 쫙 응축이 되어서 실처럼 길게 풀려 있는 이 구조물을 염색사.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고, 이 염색사가 더 응축이 돼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조물, 염색체. 요거를 염색체라고 부른다. 유전자는 DNA에 들어있다며. 그럼 DNA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DNA가 여기서 들어간 유전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뉴클레오솜은 유전자가 있냐? 당연히 있지. DNA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염색사는 유전자가 있냐? 네. 당연히 있지. 응축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염색체는 유전자가 있냐? 네.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염색체를 누가 갖고 오는 거야? 생식세포가 염색체를 우리한테 갖다 준 거야. 그럼 그 생식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에는 뭐가 있어? 엄마 아빠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그것을 우리한테 물려줬잖아. 네. 그럼 그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위에는 엄마 아빠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닮겠지. 예. 어쩔 수 없는 거야. 닮을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한테 물려줬으니, 그럼 이 다음에 우리도 자식에게 똑같이 유전자를 물려줄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를 좀 덜 닮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닮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엄마 쪽을 더 많이 닮는다? 그거는 엄마 쪽에서 우성 유전자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엄마를 더 닮는 거고, 아빠 쪽에서 우성 유전자가 좀 더 많이 왔다? 그러면 아빠 쪽을 또 더 닮는 거고. 되게 딸들은 아빠를 많이 닮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좀 많이 닮고, 그런 성향이 있나? 그런 경향이 좀 있나 봐. 왜 나는 엄마는 작은데 우리 자식은 키가 왜 나보다 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뭐가 전달이 되는 거야?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야. DNA가 전달이 되는 거야. 염색체가 전달이 되는 거야.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쪽이 포함 관계니까 이쪽이 가장 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담는 거지. 얘도 담는 거지. 그 다음도 담는 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담는 구석은 분명히 하나 있을 거라고. 친자면 근데 꼭 낳아야 자식이냐? 배 아파서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잖아.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자식처럼 돌봐주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랬잖아. 자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지. 난 능력이 안 돼서. 기회가 된다면 상의를 통해서 와이프도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 입양에 대해서. 근데 일단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여러 개 된다면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라고 하는 거.
이 개념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림을 주고 시험 문제로 물어보니까. 기억, 니은 이런 거 준다. 그럼 기억은 뭐야? DNA구나. 니은은 뭐야? 단백질이잖아. 그럼 니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는 아미노산이다. 맞지? 왜냐면 니은이 희석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야.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는 탄수화물이 있다. OX.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야? 탄수화물이 아니야. 뉴클레오타이드잖아. 그럼 뉴클레오타이드에 탄수화물 있어? 있어 없어? 당. 있잖아 여기 다. 예. 응. 그러니까 기억을 구성하는 단위에도 그래 탄수화물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알고 가야 된다. 자, 세포가 이렇게 있어. 유전 정보는 어디 들어있다고? DNA에. 그럼 DNA가 어느 장소에 들어있냐면 핵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형태로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까? 염색 4. 염색 4로 들어있는 거야.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46가닥이. 이 안에. 그럼 얘는 뭐냐 이거지.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구조야. 분열이 다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풀려서 핵안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분열할 때 염색체가 되느냐? 서술이야. 평소에는 핵안에 염색사로 들어있다가 분열할 때는 왜 염색체가 되지? 또 분열이 끝나면 다시 염색사로 풀려. 왜 분열할 때 체가 될까? 정확하게 딸세포로 유전 정보를 나눠주기 위해서요. 이 긴 상태를 복제해서 두 세포로 나눠주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놓고 이게 똑 떨어뜨려.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 정확하게 두 세포의 유전 정보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분열할 때에는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데 DNA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는 너 키 몇이야? 170. 2m 안 되지. 네. 얘가 2m야. 오. DNA 길이가 2m야. 그럼 저 2m가 세포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것도 핵이라고 하는 더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응축시켜서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걸 갖고 있는 거야. 진핵세포. 원핵세포는 뉴클레오솜이 없다. 대장균은 저거 없어.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에서만 보이는 구조물이 뉴클레오솜이야. 이런 기본 단위가 필요했던 거야. 왜? 이 안에다가 숨겨두려면. 어느 정도까지 응축이 되는 줄 알아? 염색체는? 10,000분의 1 수준까지 응축돼. DNA는 10,000분의 1까지. 그렇게 짧게 응축시켜서 딱 나눠져야 돼.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는 거야. 46가닥이 들어있는데 그걸 복제해서 92가닥을 만들고 한 가닥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잘 안 나눠지고 막 한쪽으로 막 쏠리고 막 어디든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이렇게 응축시켜놓고 나눠줘야 정확한 유전물질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이 개념 잘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또 나오는데 자, 세포 안에 이렇게 실처럼 그렸으니까 이거 염색사라고 하자. 한 가닥. 분열실하고 왔어.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분열할 때는 어떻게 바뀐다? 체로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긴 상태가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바뀌는 거야. 이거를 염색체라고 그러는 거야. 염색체 요 가운데 이게 짤록하게 들어간 부분이지 여기. 예. 여기를 동원체라고 불러. 동원체의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야.
얘도 염색체래. 몇 개야? 네. 한 개야. 그럼 이것도 염색체 한 개. 그럼 이것도 염색체 한 개. 그럼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DNA가 2배가 된 거야. 염색사를 풀면 DNA가 나오지. 예. 염색사 한 가닥을 만드는데 사용된 DNA 상대량이 10이라고 해봐. 네. 10g 갖고 한 가닥 만들었지. 응축이 돼갖고 염색체 한 개가 됐다면 이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상대량은 얼마야? 10이야. 이는 뭐야? 20이 된 거야. 복제한 거거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눠 갖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두 세포는 나중에 다시 분열이 끝났으면 염색사로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몇 개? 한 개. DNA량은 얼마? 10. 두 개가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근데 요거지 요거. 얘가 이렇게 되다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야. 얘가 이렇게 바뀌어. 어떻게? 나중에 할 거야. 감기의 S기 때 DNA가 복제가 되면 이렇게 복제를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복제가 됐다라고 가도 상관은 없어. 이거는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복제가 안 된 상태고 이거는 복제가 된 상태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얘가 세포 분열을 하려면 복제해서 나눠가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가 이게 세포 분열이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똑같은 거 두 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응? 이해했지? 기존의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했고 아직까지는 동원체 하나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존 가닥과 새로 만들어진 가닥을 가리켜서 그래 염색 분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분신이야 분신. 그럼 봐봐 여기에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었다면 이걸 갖고 만든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야 돼? A. 그래 A 유전자가 있어야 돼. 이쪽에 예를 들어 뭐 스몰 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었으면 이 반대편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스몰 b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A와 B를 갖고 있는 애가 복제한 다음에 나눠 갖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어때? 똑같은 거 두 개를 만들잖아. 그래서 이 염색 분체끼리는 뭐가? 유전자가 똑같아.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세포가 분열을 하더라도 두 개의 세포는 유전 물질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지. 말대로 이해됐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야. 염색 분체에 대한 개념. 아 이거구나. 붙어 있을 때는 분체인데 따로 떨어지잖아? 그럼 이름이 다시 염색체가 되는 거야. 붙어 있을 때는 분체. 이해됐어? 필기.
이게 거기 맨 위에 나와 있는 염색체의 구조에 대한 이런 정보. 이거 몇 분 지금 녹화되고 있냐? 20분이요. 20분? 자, 조금 보고 더 저거 껐는데? 에어컨이. 아니 저 위에서 나오는 거 바람 히터요. 히터인지? 이거 환풍기. 저 한풍기도 다 바람이 나오는 거 있잖아. 저 틀까요? 저거 키면은 바람 나올 텐데? 환풍기를 좀. 그 공기 순환도 그걸 텐데? 네. 더운 바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거? 뭐 더운 바람 하는 나오냐? 뭐 하는 거? 뭐하지? 아니면 또 두면 어떻게 대립형질이 뚜렷한 거지 뭐 아니면 뭐 추운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 더운 게. 아 시끄러워. 느끼는 사람 시원한 것 같은데. 느낌상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낄 때 그럼 쟤는 냉점에서 느낀 거야. 냉점. 어? 너 따뜻하다 그러면 얘는 온점에서 느낀 거야. 네. 시원해? 따뜻해? 모르겠어요. 자. 염색체 몇 개야? 서른. 아니 22개? 21개? 저기 사람이 아니야. 46개. 조용히 해. 침팬지 16개. 48개. 어? 오. 그럼 우리보다 침팬지가 염색체가 2개가 더 많네. 네. 그럼 우리보다 고등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 염색체 개수가 많다고 고등하고 적다고 하등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야. 고등하다 하등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기 벼룩에 간을 내 먹어라 이 새끼야. 그러지? 예? 벼룩에 간을 내 먹어라 이 자식아. 못 들어봤어? 벼룩에 간이 있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우리나 간을 만들지 그딴 놈 만들 수가 없어. 간 역할을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간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간이라고 표현하진 않아. 어?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등하다 하등하다라고 분리가 되는 거지 염색체 숫자에 따라서 고등하다 하등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염색체 숫자가 똑같으면 같은 종이냐? 아니요. 쥐똥나무 염색체 46개. 같은 쪽? 적도 물고기 걔도 46개. 무슨 물고기? 같은 쪽. 아 적도에서는 물고기가 있대. 나도 들은 얘기 한 번도 못 봤어. 46개야. 그럼 46개 같은 종이냐? 아니잖아. 나무랑 같은 쪽. 아이. 야 감자가 아까 침팬지랑 똑같은 48개를 갖고 있어. 예. 감자요? 감자 있지 먹는 감자. 감자요? 아. 감자. 너들 남자. 야 어떤 양치 식물은 염색체가 몇 개인 줄 알아? 고사리요. 어떤 양치 식물은 한 2천 몇 개를 갖고 있어. 염색체 수가.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야. 어쨌거나 사람은 몇 개 갖고 있다고? 46개. 46개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딴 거 염색체 수도 외워야 돼. 아니 필요 없죠. 외우고까지. 사람만 알고 있을 때 사람.
나머지는 어떤 종이하고 주어질 거야. 야, 유전자의 개수는 약 한 25,000에서 3만 개 정도가 있대. 그럼 유전자는 아까 어디에 있었어? DNA. 염색체 위에 있었지. 네. 그럼 3만 개가 46개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럼 염색체 하나에 유전자가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냐? 아니요. 여러 형질에 관한 유전자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염색체에는 한 100여 개 정도? 아니, 1100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대. Y 염색체에는 한 6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X 염색체가 엄청 큰 거고 Y 염색체가 작은 거라고. 어쨌거나.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46개 안에 3만 개 정도의 유전 정보가. 사람의 염색체의 종류는 몇 종류나 되냐? 염색체의 종류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성형색체, 성형색체. 하나는 상 염색체라고 불러. 하나는 성 염색체라고 불러. 자, 근데 개수가 몇 개냐면 44개. 요거는 이렇게 갖고 있어. 44개에 2개. 그래서 46개. 성 염색체의 종류는 두 종류. X 염색체와 Y 염색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성 염색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염색체 위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냐면 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성결정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어. 성결정 유전자. 그래서 성염색체야. 성결정 유전자가 없어 여기에는. 그래서 성결정 유전자가 없는 애는 상염색체고 이거 있는 애가 성염색체. 그럼 성염색체에는 성결정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니야. 생맥, 색깔 구분 못하는 거 있잖아. 혈우병, 그리고 피가 안 멈추는 거 있잖아. 피부 얼룩증, 뭐 그러한 다른 성질에 관여하는 것도 있고. Y 염색체 위에는 귓속털 과다증, 이런 성결정과 상관없는 성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Y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말때 이해됐어? 네. 그래서 남자 성염색체 44개의 성염색체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자 44. 44개의 얘는 X를 2개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냐?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빠가 염색체 몇 개 줬어? 엄마가 몇 개 줬어? 23개씩 줬잖아. 그래서 나는 몇 개가 된 거야? 46개가 된 거지. 원래는 염색사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염색사는 이제 염색체로 이제 응축이 되니까 아빠가 준 거하고 엄마가 준 게 있네. 아빠가 준 거하고 엄마가 준 게 있네. 근데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게 있어. 아빠가 준 거하고 엄마가 준 것 중에 크기 모양이 똑같대. 얘네들 뭐라고 부르냐면 크기와 모양이 같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 상동 염색체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제일 커 1번, 그 다음 2번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23번 이렇게. 여자야 남자야? 여자네요. 여자야 남자야? 걸. 걸이에요. 왜? 둘이 똑같잖아요. 무엇이가? 저성 염색체. 얘는 크기가 똑같아. 근데 얘는 크기가 다르거든. 예. 크기가 똑같지? 그치? 얘는 여자야. 그래서 다리를 안 그리고 얘는 남자야. 남자도 다리가 없죠. 얼마? 제3의 다리. 알겠어? 예. 46개.
세포 딱 보고 이게 남자 채세포인지 여자 채세포인지를 맞춰야 돼요. 네. 야, 그럼 남자도 1번 2개, 2번 2개 이렇게 있잖아. 네. 성령 색채도 2개. 상동염 색채는 같은 색깔로 표현해. 같은 색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번 염색체야. 알겠어? 네. 그럼 이거는 노란색은 2번 염색체야. 네. 얘는 잠깐만. 왜 똑같은 색깔인데 왜 크기가 작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상동염 색채 쌍은 몇 쌍이야? 23살. 22쌍에 한 쌍. 남자는 22쌍이잖아. 아. X형 색채는 커, Y형 색채는 작고. 근데 상동염 색채 취급을 해. 그래서 사람의 상동염 색채 쌍의 개수는 23쌍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봐봐. 이게 감수 분열에서 복제하고 복제해서 붙어버려. 이해돼? 상동염 색채가 복제된 다음에 이 두 염색체가 접합을 해서 만들어져.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 근데 그 이가 염색체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상동 염색체가 붙은 거야. 상동 염색체가 붙은 걸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X. 얘도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X형 색채가 복제가 되고 Y형 색채도 복제가 돼. 이가가 돼. 이가형 색채는 누구 만든다고 그랬어? 상동염 색채가 붙은 게 이가염 색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가염 색채를 만든다는 얘기는 X와 Y도 상동염 색채 취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녀 상동염 색채 쌍은 23쌍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남자 건지 여자 건지를 성염색체, 상동염색체 같은 색깔로 칠해진 걸 보고 크기가 작아? 그럼 Y 성염색체야. 크기가 커? 그럼 이거는 X. 크기가 큰 거 두 개 갖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왜 그러냐? 사람의 성 결정이 수컷은 XY, 암컷은 XX이기 때문이야. 사람의 성 결정 방식이 수컷은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는 거, 암컷은 서로 같은 걸 갖고 있는 방식으로 성이 결정되는 동물이야, 우리는. 누구도 그러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초파리도 그래. 초파리도 수컷이 XY고 암컷이 XX야. 근데 나비는 얘는 서로 다른 거거든. 암컷이. 수컷은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성염색체를. 이렇게 되면은 성 결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사람 거로 나오면 굳이 수컷은 남자는 X와 여자는 XX 이렇게 안 줘. 사람 걸로 나온다면. 근데 어떤 동물이라면 이거를 준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염색체가 누군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를 통해서 성염색체를 찾는 거야. 그래서 암컷과 수컷을 성별을 구분하는 거야. 괜히 주는 게 없어 문제에서는.
이해됐어?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쌍은 23쌍, 이것도 23쌍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저기다 상동염색체를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거 지울까? 뭐 성결정 방식은 지워도 되지? 여기 떠라. 눈 떠. 예. 눈 떠. 이렇게 상동염색체. 자, 상동염색체의 요 같은 자리에 오는 유전자. 이거는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오는 자리야. 여기에 있는 유전자하고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립 유전자다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올 수 있는 형질이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자. 그럼 대립 유전자는 같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다르냐? 얘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엄마가 O, 아빠가 O. 그럼 O형이지 뭐. 엄마가 A, 아빠가 B. 그럼 A, B형이지 뭐. 대립 유전자는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고. 그럼 같은 게 온다면 A.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른 게 온다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립자들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놔라. 그래서 대립유전자가 같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동형접합.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이형접합이라고 부른다. 혈액형이 동형접합이래.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야. 혈액형이 이형접합이래.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를 말하는 거야. 동일한 거, 동형접합, 이형접합. 혈액형만 그런 건 아니야. 아까 저가세포증 그 아빠가 어떻게 갖고 있었어? 아빠 뿔마로 갖고 있었잖아. 뿔마. 그럼 뿔마는 뭔데? 이형 이거 이형이야. 그럼 엄마는? 동형 엄마는 동형접합이야. 이해됐어? 네. 라지 T, 스몰 T 이건 뭐야? 이형 그래 이거 이형접합이야. 스몰 T, 스몰 T 동형. 이런 건 동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이 단어 꼭 기억해놔. 동형접합, 이형접합이라고. 그러니까 대립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뭐라고? 분체. 얘네끼리는 어떻다고 유전자가? 동형 유전자가 동일하다. 여기에 A가 오면 여기에 A가 오면 여기에 B가 오면 여기 B가 온다. 이거는 무조건 똑같지만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줘. 그래서 상동염색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준 거고 대립유전자는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고. 이해됐어? 네. 지금 설명한 게 그 116쪽에 있는 그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야, 이거 몇 분 돌아갔어? 39분이요 39분? 네. 그럼 핵형과 핵상까지만 할까? 아, 거기 118페이지 봐봐. 거기 상동염색체하고 대립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 네 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상동염색체와 대립유전자. 대립유전자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 대립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로서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상동염색체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므로 특정 형질의 대립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핵형 핵성?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까? 네. 아 맞다 찍어야지. 핵형? 핵형이란 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의 특징을 가리켜서 핵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핵형. 핵형은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종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얘하고 핵형이 같니? 달라? X와 이거 염색체 수, 모양, 크기의 특징이 핵형인데 크기. 크기가 다르네. 그 핵형이 같다? No. 그럼 누구랑 핵형이 같은 거야? 엄마랑. 누구랑 핵형이 같은 거야? 아빠랑 같은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맞아. 종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아니. 아니다. 종이 같고 뭐가 같아야? 성별. 그렇지.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다. 이해됐어? 예. 이거 말장난 아니야 이거. 이거 말장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정확한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야. 왜? 누구야? 나블. 뭐라고? 나블. 너를 내가 어떻게 그리지? 이게 뭐야? 어디 나블? 원숭이. 무슨 원숭이? 캐릭터. 붉은 저 원숭이. 풀 원숭이 아니야. 붉은 이렇게 꼬리가 쥐꼬리 같은. 아, 새끼들. 알았어? 아. 너랑 얘랑 핵형이 같냐? 아니요. 종이 다르니까 핵형이 다른 거지. 이해됐어? 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를 꺼내면 그 양수 안에는 애기세포가 들어있어. 그 애기세포를 양수를 꺼내면 같이 꺼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아기세포를 꺼내갖고 배양을 한 다음에 핵형을 분석해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 117페이지. 그래서 크기가 큰 것부터 쭉 나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성염색체를 배열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걸 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 1번 염색체는 얘도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 크기는 똑같지. X도 똑같고 Y는 작고. 정상 여자, 정상 남자. 예를 들어서 Y. 어? 이거 뭐야?
21번 두 개 있었는데 왜 이제 세 개냐? 그러면 다운증후. 네? 21번이 세 개면 다운증후군요. 그게 뭐야? 그런 염색체 돌연변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비둘리. 너는 21번 몇 개야? 그게 그래 두 개야. 다운증후라는 아이는 21번이 세 개를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알 수 있지. 네. 혈통 분석을 해보면. 네. 그냥 보여줄게. 비둔 게 문제야? 아니 다운증후를 아예 보여줄게. 저기 153쪽에 그 아이가 다운증후군의 아이를 21번이 3개. 귀엽게 생겼는데.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그 일반적인 얼굴 형태가 좀 아니고 눈과 눈 사이의 미간이 좀 넓고 혀가 좀 두껍게 생겼고 말을 제대로 잘 많이 또박또박 말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심장 기형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대잖아. 그래서 21번에서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혈형을 분석해 보면은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이해됐어? 네. 다시 앞으로 와. 117쪽. 근데 유전자 이상은 알 수 없어. 저 염색체 위에 여기 유전자가 이상했는지, 자 여기에 생명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는지 정상인지 알 수는 없는 거야. 이건 혈형 분석으로는 유전자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케이? 네. 핵상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태, 즉 개수를 말하는 거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냐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체세포, 생식세포. 정자, 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포는 다 체세포인데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생식세포에는 이렇게 존재해요. 뒤에 쓰는 숫자는 총 염색체의 숫자를 말하는 거야. 세포 안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이 M 앞에 쓰는 이 숫자는 바로 상동 염색체의 수를 말하는 거야. 아빠가 준 거 한 묶음 N개. 근데 그게 다 하나씩 들어있어서 23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엄마가 준 것도 N개 한 묶음으로 묶어. 그것도 다 하나씩 전체를 23개야. 그럼 이렇게 물려받았잖아. 똑같은 거. 두 개씩 들어있네. 그래서 2에는 4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의 정자에는 1번 염색체 하나, 2번 염색체 하나, X 염색체 하나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야. 엄마 것도 1번 염색체 하나, 2번 염색체 하나, X 염색체 하나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지.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서 1번이 2개, 2번이 2개, 3번도 2개, X도 2개. 그래서 핵상은 N, E, N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핵상 표현이라고 불러. 얘네 둘이 핵상이 같냐? 네. 당연히 같지. E, N으로. 너랑 쟤랑 핵상이 같니? 아니. 너 엄마 아빠 있냐? 예? 너 엄마 아빠 있어? 네. 쟤도 엄마 아빠 있어. 예? 얘도 EN이라고요. 다 두 명. 얘도 아빠가 1번 준 거고 엄마가 1번 준 거야. 얘도 EN이야. 아하. 말때 이해돼? 네. 종은 다른데 핵형은 다르지만 얘도 정자와 난자로부터 수정이 돼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쪽이 N개, 이쪽이 N개, 얘도 EN, 너도 EN, 다 EN 수정을 통해서 개체를 만들어내는 애들은.
얘는 아메바요. 집신? 아메바 두 개가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이렇게 아메바를 만들어? 아니지. 이해됐어? 예. 핵형과 핵상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게 같은 종의 세포인지 뭘로 판단한다? 염색체 크기, 모양, 숫자를 판단한다. 이해됐어? 그럼 이게 체세포인지 생식세포인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핵상으로 판단하는 거지.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있어? 그럼 금전부칙 체세포.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어? 그거는 생식세포. 그래야 하나씩 들어있는 애들이 수정란이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지. 이해됐냐? 예. 그래서 116페이지에 핵상에 대한 개념이 있지.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핵형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거기 116페이지 오른쪽에 세포를 보면 자 똑같은 거 두 개씩.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얘는 핵상이 뭐야? 핵상. 예. 예. 얘는 핵상이 뭐야? 예. 예. 얘는 핵상이 뭐야? 예. N. 얘는 핵상이 뭐야? 예. N. 그럼 얘는 핵상이 뭐야? 3. 오케이, 3에. 전체 어. 6개. 아, 네. 6. 전체 6개. 전체 4개. 전체 네. 4개. 전체 2개. 전체 2개. 얘랑 얘랑 핵상이 같다? 그렇다. 뭐가 달라? DNA량이 달라. 이게 복제가 되는 거니까. 핵상이 같은 거야. 얘네들 핵상이 같아? 같다. N이다. 뭐가 다르다? DNA량이 다르다.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지. 핵형, 핵상. 이거 모르면 뒤에 세포 분열할 때 많이 힘들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그거 들어갈 때 거기 좀 힘들 수 있어. 자, 그래서 117페이지에 이렇게 핵형과 핵상까지 다 정리를 했고 밑에 염색 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지. 복제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걸 하나를 만든다. 그걸 나눠 가지면 두 개의 세포는 동일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끊자.